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9일 뉴스투데이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지금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밝힌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영업 제한을 완화한 여파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 수만 봐도 500명대로 올라섰다 싶더니 순식간에 700명을 찍었죠. 언제든 4차 유행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새벽 3시를 넘긴 야심한 시각. 단란주점과 노래방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훌쩍 넘겨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이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3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유흥업소 등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젯밤 9시까지 606명으로 집계됐고 오늘 0시 기준으로는 더 늘어나 6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7일 869명을 기록한 이후 주로 3,400명대를 오갔는데 이틀 전부터 다시 6,7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도 25.8%로 높아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가 100명 내외로 적고 아직은 병상도 여유가 있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면서 방역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도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은 기업 투자 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2달에 걸쳐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산면 땅 8필지를 부인 명의 회사와 장모 명의로 6억 3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는 의혹. MBC가 뇌물 장부를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 경찰이 이 장부를 근거로 LH 본사와 또 뇌물을 준 납품업체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퇴직자를 영입해 현직을 관리하는 전관 예우의 전형이었죠.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LH 납품업체의 뇌물 장부입니다. LH 황 실장 200만 원, LH 옥부장과 골프 비용 100만 원, LH 휴가비 300만 원, 전별금 300만 원. 이 업체가 3년 동안 LH 직원들에게 쓴 돈은 현금 1억 6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현금이 들어갈 때가 있고 카드가 들어갈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아가씨들 현금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 안 돼. 로비를 주도한 사람은 납품업체 부회장 한모 씨. 한 씨는 LH에서 1급 처장까지 지내고 이 업체로 영입된 정관입니다. 한 씨는 LH 후배들을 상대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00만 원 그 정도 주면서 이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대리비 줄 수도 있고 또 애경사 있으면 좀씩 이제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H 본사는 물론 납품업체 대표 그리고 LH 1급 출신 한 씨의 집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3명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 뇌물을 받은 LH 현직 직원들입니다. 특히 업체 선정과 공사 감독 권한을 가진 LH 현장 감독관 여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가 방대하고 조사할 사람들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 현직들이 얽힌 LH의 뇌물고리가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가운데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쇄신의 방향과 속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큰 진통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부터 표정이 굳어진 민주당 지도부. 한밤까지 이어진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당 지도부는 수습책을 발표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원총회까지 거친 뒤에야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부터 치르고 신임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까지 일주일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 체제 정비를 위한 주요 일정은 가닥을 잡았지만 쇄신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는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당장 패배 원인부터 미세하게 진단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민생 무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로남불이고요. 세 번째가 개혁부진이라고 봐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보고요. 언론이 편파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 요소가 되거나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일방향적인 당내 소통, 일부 초선 의원들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비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비공개 해단식에서 민주당이 더 큰 품의 민주당이 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기조의 재검토냐 수정이냐,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부터 쇄신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당내 논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압승을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큰 박수를 받으며 당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이번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원과 당직자들은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만족한다며 정권 교체를 다음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하는 책무를 제1야당으로서 여러분들 지셔야 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에 고삐를 늦추면 다시 사분오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부 분열과 반목을 쓴소리의 배경이자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국민의힘은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구성하면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즉각 합당을 추진할 것 같던 안철수 대표는 속도 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리적으로 무늬만 통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혁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당의 시기와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문제까지 맞물리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내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유령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총기 폭력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라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지적하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구매자 신원 파악이 어려웠던 이른바 유령총을 총기로 취급해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als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in this country. Everything that's being proposed today is totally consistent with the Second Amendment.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행동할 때라며 미국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유령총 규제안을 제출하고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기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총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붉은 깃발 법안을 미국의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총기 폭력 규제 방안이 공동체의 유혈 참사를 억제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며 미국 의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